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지지자들을 배려해서 준비한 것보다 길게 말하다가 조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 정무적으로 메시지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조윤삼 위원장님, 당에서도 좀 이재명 후보의 이런 논란을 선제적으로 피하자라는 그런 공감도 있나 봅니다. 선대위 내부에 레드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한 일명 말실수에 대한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조언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입니까? 내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조기 대선 전국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일명 말실수가 우려되어서 말을 줄인다는 것은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그것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이라든가 그런 횟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오늘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다고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는데 이 후보가 세계 각국에 있는 유권자들과 랜선 토크를 하다 나온 얘기입니다. 투표 수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이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가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차비도 들고 특히 재외국민 같은 경우 멀리 다녀야 되고 이거를 왜 국민이 부담하냐 그거를. 그래서 이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투표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수당을 주는 거죠. 투표 수당을.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이 투표 수당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가면 차비 정도는 주자. 예를 들면 1인당 5,000원, 10,000원이라도 주자. 이런 걸 할 때마다 이 국민의힘 쪽에 이런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사전 투표도 하지 말자. 투표 시간도 줄이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다고요.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게 저 기득권 세력의 목표예요. 호 대변인, 이재명 후보가 각종 수당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내긴 합니다만 지금 투표 수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본인 얘기했습니다만 성남시장 시절에 선관위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했다면서도 투표 수당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에게는 의무도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책임과 권리도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자부심이죠. 근데 투표하러 가니까 10,000원 주더라. 그래서 투표를 하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우리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됩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돈을 안 받아서 투표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2004년에 이제 대선을 경험을 해봤는데 대선 날짜가 됐는데 다 출근을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공휴일이 아닌데도 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우편 투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도 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이라서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그걸 다 막고 있다. 돈도 안 준다. 근데 그 가치관 자체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시각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기업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경제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옛날에는 소주성이라는 게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호텔 경제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역주행한 전 세계에서 역주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향 속의 연장선에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강석배 부대변인. 네. 저게 다 세금이거든요. 네. 투표 수당 물론 투표가 대통령 선거야 5년마다 있습니다만 지방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선거가 많은데 네. 그 선거 때마다 투표 수당을 주면 그거 다 세금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그 재원에 대한 언급은 또 없었다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반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표 수당이란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투표 수당이라고 하면
투표를 하니까 돈을 준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투표한다고 돈 주는 건 잘못된 것이고, 투표를 하고 싶은데 사실 차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에서는 거리도 더 멀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정신이 훼손될 수도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2대 총선 때요, 재외선거 유권자가 약 197만 명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9.7%만 투표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정들을 호소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민주주의 비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과거에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해서 몇백억 썼잖아요. 예비비까지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 번만 이기면은 결선에서 엎을 수 있다. 그런데 까보니까 119대 19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은요, 사실 좀 제대로 적재적소에 예산 좀 잘 짜가지고 예. 조금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같습니다. 정부 예산을 제대로 활용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고 그거는 자기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모두 다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는 그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투표를 했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교통과 관련해서 불편하니까 난 그냥 투표 안 할게 그럴 때 누군가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실어 날른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 택시 타, 내가 택시비 줄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연세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뭐 그럼 민주당에서 당장에 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수당을 준다? 그러면 안 할 경우에 불이익을 준다? 이것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가치, 현행법 위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하신다라는 점에서 좀 놀랍습니다. 저희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 국민은요, 그게 투표율 낮은 게 돈 안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 플로리다에 그 당시 아까 말씀 있었는데 네. 그때 투표하려면 아틀란타를 가야 돼요. 차로 8시간, 9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투표 수당 10,000원 준다고 그분들이 가서 투표를 한다? 너무나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